리포트. 네, 안녕하세요. 동포원 주간 동포 리포트의 MBC 양효걸 기자입니다. 네, 염기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좀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또 항의를? 누구한테 항의하냐? 네. 아인슈타인한테. 아인슈타인한테. 이거는 좀 물리 법칙을 좀 따지고 싶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릅니다, 지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맞는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죠? 아인슈타인? 시간의 상대성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해요, 지금. 네. 제가 뭔가 뭔가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2월이 다 갔습니다, 지금.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네, 시간 참 빠르죠. 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시즌이 네. 또 졸업식도 시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졸업식은 항상 좀 애틋해요. 네. 뭔가 이별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2월이 되면 항상 좀 아쉬운 반, 또 설렘 반, 뭐 이런 미묘한 감정이 좀 교차하는 시기 같은데 네. 아마 저기 멀리 타국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 분들도 2월이 되면 또 그때 기억들이 좀 아련하게 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졸업을 해야 또 이제 지나가는 분들은 또 입학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월 말과 3월 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렘과 또 불안이 교차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인슈타인에게 강력한 항의를 보내면서 네. 2월의 마지막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합니다. 네. 네, 재외동포청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짚어보는 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해외 동포 첫 장학생 선정. 동포 청년 장학생 선발 발표입니다. 네, 일단 뭐 장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지원을 받으면 너무 좋은 일인데 네. 이게 이제 첫 사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저희도 예고를 해드린 이제 사업인데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동포 청년 인재 유치 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이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학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학비에 이어서 이렇게 정착을 좀 지원하는 네. 취업 지원까지 좀 연계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사실 일기들의 어깨가 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었습니다. 네. 첫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3.3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또 보여줬고요. 근데 지원 내용을 보면은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한국어 연수 과정에 필요한 등록금이나 학업 장려금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이게 뭐 아마 지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거 나도 좀 지원했어야 되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모집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또 기회가 계속 앞으로도 열려 있는 겁니다. 네. 또 그런 소식들은 또 어디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 됩니까? 또 주간 동포 리포트를 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네, 올해 하겠습니다. 후속 사업도 저희가 네.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가보죠. 재외동포 세금 쉽게 고민 해결 재외동포청 세무사회 MOU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세무 관련 지원한다 뭐 이런 소개해 드렸는데 네. 이제는 그 세무사회까지 좀 가세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외동포 분들이 국내를 오가실 때 가장 골치를 썩는 게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법이 항상 바뀌잖아요. 그리고 세법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세무사회가 이런 동포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이제 MOU를 정식으로 맺고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포청과 공식적으로 이제 MOU 체결 맺었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또 자문과 도움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세무 관련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들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1월에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이제 개설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는 소식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교육 및 정보 제공도 있다고 하니까요. 단순히 뭐 궁금한 점 물어볼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정규 프로그램도 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동포가 직접 이끄는 대회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위원회 개최입니다. 일단은 동포가 이끄는 대회라고 하고 위에 이제 써있죠. 어떤 대회인지 바로 네. 이거죠.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2026년부터 세계 한인회장 대회를 정부 주도가 아닌 동포사회가 직접 민간에서 이끄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가 우리가 이제 관주도라고들 흔히 얘기하죠. 이제 행사도 좀 기획을 하고 초청도 하고 어떻게 구성할지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이렇게 리드 가이드를 좀 했다면 이제는 동포사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직접 좀 자율적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드린 소식은 어떤 이런
큰 변화의 틀을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규정도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틀을 잡는 이제 과정인 거고, 이제 앞으로는 초대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많은 또 재외동포분들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소식도 건너 듣지만은 훌륭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네네. 세계 각지에서 또 노력하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인들 많으신데요. 많이 또 지원하시고 참여하셔서 우리 세계 한인 대회를 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네, 정착부터 난민동포 지원까지 국내 동포 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 사업을 너무 많이 소개해드려서 네. 이건 또 어떤 지원 사업이지 싶은데 이번 사업은 좀 어떤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동포라고 하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 사업은 국내에 계신 동포분들에 대한 동포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네. 국내에 정착하는 동포분들을 돕는 단체들을 또 지원하는 그런 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 이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접수 기간은 2월 19일부터 다음 주죠. 3월 6일까지입니다. 네. 시간은 뭐 넉넉히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 하니까 좀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동포단체 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네, 해외 동포단체 굉장히 많고 네. 또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또 지원금의 규모도 대부분 다양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 공개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원칙은 굉장히 간명하고 뚜렷합니다. 지원은 많이 해줄 테니까 투명하고 정말 써야 될 때 쓰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정보 공시 제도를 이제 다시 한번 손본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동포 단체들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곳들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공시 기한 4월 30일까지 충분한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재외동포청의 안내를 충분히 받아서 공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지만 재외동포청이 아마 계속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그때 또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안내 오면은 맞춰서 좀 잘 자료 준비해 주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분들 또 숨어있는 영웅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글로벌 맞습니다. 피플 스토리. 지금 이미 나와 계신데. 네, 오늘 저 대단한 분 또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정빈 선수 모셨습니다. 선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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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선수님.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재외동포분들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비사카 FC에서 공격수이자 윙어로 활약하고 있는 박정빈이라고 하고 이렇게 재외동포청 유튜브에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영광입니다. 네, 우리 박 선수님 굉장히 본인이 겸손하게 또 소개를 네. 해주셨지만 사실 이분 경력 화려합니다. 네. 2007년 차범근 축구상 우수상 수상이시고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특급 유망주 출신으로 U23 대표팀 경력까지 있으신데요. 사실 선수님 사실 뭐 이런 거 보면 축구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축구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지금 현재 축구를 한 지 거의 한 20년 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스카우트를 받아서 광양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 볼프스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을 해서 볼프스부르크에서부터 karlsruhe까지 거의 한 5년 정도 독일에서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5년 뒤에 덴마크로 또 다시 이적을 하게 돼서
거기서도 덴마크에서 4년 정도 이제 활약을 했고, 다음에 스위스로 넘어가서 또 스위스에서 1년 정도 이제 선수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FC 서울이라는 구단, 한국에서 제일 큰 구단에 입단을 해서 거기서 또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었고, 또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서 근데 한 2년 정도 거기서도 선수 생활을 했고, 이제 지금은 캄보디아에 와서 굉장히 행복하게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력이 너무 기셔서 제가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할 뻔할 정도로 여기 갔다 계속 참 프로의 모습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네. 그 유럽 리그에 또 굉장히 또 오래 또 계셨기 때문에 또 아시아 리그랑 또 유럽 리그 또 둘 다 경험한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수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캄보디아 프로 축구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조금 이제 캄보디아 프로 축구가 국내 팬들한테는 좀 생소한 면도 있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는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그 중 하나고, 또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또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지금 캄보디아 팀들 중에서 몇 군데 팀이 지금 AFC 챌린저 리그, AFC 이 리그에 나가서 지금 굉장히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단별도 그렇고, 또 구단들도 이제 훈련장이랑 뭐 인프라 이런 투자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 없이 또 정말 감사하게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 비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닝 퍼실리티가 지금 유럽 못지않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하루하루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캄보디아에서 축구가 굉장히 이제 커서 지금 굉장히 열정도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민 선수 이제 선수 생활을 쭉 돌이켜 보면은 또 해외 리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에 또 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이 캄보디아 리그를 좀 선택한 이유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캄보디아에 오게 된 거는 사실 굉장히 색다른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나라에 대한 굉장히 궁금했기도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색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오게 됐고, 사실 여기 와서 해보니까 너무 그 결정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박정민 선수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유럽 리그에서도 굉장히 오래 계셨고 또 FC 서울도 있고 지금 또 캄보디아 리그에서도 또 생활하고 계신데 그 유럽 리그와 또 어떤 이제 한국 그리고 이 아시아 리그의 또 차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유럽 리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축구가 되게 선진화돼 있고,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느껴질 만큼 프로화가 잘 돼 있는데, 제가 느낀 캄보디아나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굉장히 정말 선진 축구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도 한국보다도 훨씬 더 뒤처지는 게 사실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또 굉장히 모든 것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또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기회들도 그렇고 이런 축구 분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을 보고 좀 더 길게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사실 미국에 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캄보디아 팀에 지금 한국인 선수가 박 선수님 말고도 더 계시다고요. 좀 현재 상황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저 말고도 사실 한국인 선수들이 프놈펜 크라운도 그렇고 저 라이프 FC에도 있고, 굉장히 지금 한국 선수들이 여기서 활약을 잘 해주고 있는데, 어,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사실 이 타지에 나와서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걱정도 많고 좀 두려움이 많을 텐데,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문화도 배우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축구 클럽들이 사실 이 전 세계 또 유럽에도 그렇고 또 동남아시아, 뭐 아시아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이런 해외 생활도 좀 하고 이제 언어도 좀 배우고 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자산이고 경험이지 않을까. 박정빈 선수가 또 재외국민으로서 많이 또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간 동안.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교민분들의 또 응원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교민분들하고 또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리그 생활을 하셨을 텐데,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축구 선수로서 교민들의 응원 또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까? 스위스 세르베트의 팀에 있을 때 동포분들께서 오셔서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외국인도 굉장히 많고 이민자들도 조금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렇게 한국인이 와서 거기서 활약을 좀 잘 했었었는데 네, 그때 오셔서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 힘이 너무 났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많은 외국인들 속에서도 네, 굉장히 지났던 것 같아요. 오셔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또 되게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셔서 이름 불러주시고 또 한국인의 그 태극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네,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저희 비사카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수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은 그 힘이 엄청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우리 동포분들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프로스포츠 영역에서 굳건하게 또 자리를 지켜주시는 또 든든한 우리 선수님 만나 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올해 이제 음력설이 지난 지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뭐 살짝 늦긴 했지만 올 한 해 또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또 우리 재외동포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덕담이 있다면 한 말씀 마무리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도 다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 그냥 소소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이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해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각국에 있는 재외동포 국민들께서도 가장 늘 힘내시고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선수님 너무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저희 훈련 일정에 차질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인상이 깊게 남는 게 발전하는 리그, 그 다음에 엄청나게 뜨거운 축구 열기, 이런 단어들이 좀 남거든요. 이 안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또 박정빈 선수 꼭 올 한 해 소망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들이 4학년 올라가서 저도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4학년 때 시작해도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속의 다양한 소식들 짚어보는 글로벌 헤드라인 3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첫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어떤 걸까요? 떡국 한 그릇에 담긴 한국 캄보디아 수사 공조. 어떤 소식일까요? 사실 제가 이런 기사 제목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어요. 네. 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 떡국입니다. 수상한 떡국. 제가 네. 보니까 이 떡국 좀 아시는 분이 끓인 거예요. 네. 보니까 고기가 일단 손바닥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설날을 앞두고 한국 캄보디아 양국 합동 수사팀원들한테 대접하는 식사였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 대사관에서 네.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이 함께 수사한 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대접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사진도 보시는 것처럼 네. 아주 만족스럽게. 네. 근데 뉴스로 또 접한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 어떤 검거를 위해서 코리아 전담반이 일단 출범을 했고 그렇죠. 이 전담반에게 대접하는 식사였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전담 조직을 또 꾸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감사 인사를 아니 드린 게 아까 아닌가 그 싶어요. 고기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고기를 이만큼 넣을만해. 보니까 자, 이 캄보디아가 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서 범죄 단체 190곳을 폐쇄를 했고, 즉 이 사진이죠. 네, 그 고위급 범죄 조직원 170여 명을 또 검거를 했고요. 사기 조직 종사자 11,000명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죠.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떡국 안 드시고도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 드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 또 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교민사회에서는 또 안정되는 치안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민사회와 어떤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다시 훈풍이 불 것을 또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그 범죄 소식 좀 부각되면서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재외동포분들은 또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관광객도 끊기지, 이미지 안 좋아지지, 교류 줄어들지. 근데 이렇게 이런 소탕 작전이 좀 이미지 전환이나 앞으로의 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사기 범죄 혐의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3차례에 걸쳐 100명 가까이 붙잡았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길다란 탁자 위에 컴퓨터와 전선이 널려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범행 장비들을 확보합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 범죄단지 급습 당시 영상입니다. 여기서 붙잡힌 한국인들은 건물 밖에 줄줄이 서 있습니다. 모두 26명이 검거됐습니다. 한국인 대상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갇혀있던 20대 한국인 남성 1명은 구출돼 수도 푸놈펜으로 이송됐습니다. 작전은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실종자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고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범죄단지 위치는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 베트남에서 50m 떨어진 국경 인근이었습니다. 정찰 결과 무장 경비원들이 배치돼 경비가 삼엄했고 도주 가능한 출입문이 3개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과 공조해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급습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무장 경비원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급습 작전을 이틀 앞당겼습니다. 현지 경찰의 긴급 요청에 캄보디아 경찰관 40여 명이 건물을 에워싸고 급습했고 캄보디아 경찰관들과 합동 근무해온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도 투입됐습니다. 작전일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지방 경찰 측에서 얘네 움직임이 좀 수상한 것 같다, 도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붙잡힌 한국인들은 현지 경찰 조사를 거쳐 국내로 송환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이 이달에만 캄보디아 경찰과 3차례 합동작전을 펼쳐 한국인 사기범죄 혐의자 92명을 붙잡고 갇혀있던 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볼까요? 세계에 흩어진 한국 문화유산 43.2%는 어디에? 제가 사실 이런 이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안 좋아합니다.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2번 연속 또 이런 또. 근데 저희가 뭐 특정 국가를 뭐 지목하려는 거라기보다는 네. 3.1절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식민의 역사는 또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돌이켜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이렇게나 많은 지역에 우리 국외 문화유산들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지도 한번 쓱 한번 봐주시죠. 굉장히 많고 뭐 영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뭐 대만, 호주 많은데 사실 오늘 이제 기사에 제목에 등장하는 나라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일본은 역사적인 또 배경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에 11만여 점이 있는 걸로 현재 집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도 꽤 많습니다. 6만 8천여 점.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도 이제 뭐 6.25 전쟁뿐 아니라 많은 교류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캐나다, 뭐 영국에도 15,000여 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국은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많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또 환수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증 방식으로도 많이 이제 회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또 보시면은 이제 각 국가별 또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만여 점 도쿄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좀 일본이 비중이 높은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높은 것 같아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간혹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환수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또 올해도 어떤 또 일이 있을지는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조사를 한 결과 도난이나 약탈 등 여러 이유로 해외에 존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이 25만 점 이상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는데요. 도쿄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일본 내 주요 문화시설이나 개인이 소장한 한국 문화유산은 확인된 것만 11만 611점으로 해외 소재 문화유산의 약 43%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순이었고요. 재단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을 환수한 사례는 올해 1월 기준 총 1,299건으로 기증 방식으로 돌려받은 사례가 9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 플러스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자, 태극기 16계단 일론 머스크, 한국 인재 구인 경쟁 이런 소식이죠. 오늘 기사 제목들이 다 네.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태극기 드네요. 16개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근데 16개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진짜 16개를 달았어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의 SNS인데 네.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이제 16개를 달고 얘기한 게 빠바바바 이렇게 달았죠 지금. 네. 16개 달아놓고. 결국은 채용 공고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에서 어쨌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칩을 만들 수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모집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좀 선도하고 있지만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전장 기술, 전동 기술 이런 거 다 시스템 반도체가 필수적인 사실 영역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량을 좀 내재화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인력을 유치해서 한국의 선진 기술, 앞서가 있는 AI 칩의 기술을 흡수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들리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8년차 이상의 어떤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엔지니어한테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하면서 이제 우리랑 합류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연봉이 3억 8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거죠. 네. 제가 가긴 좀 이미 늦은 걸까요? 뭐가 있어야 가지. 그래요? 뭐가 없나? 그쪽이 원하는 걸 가지고 네. 있어야 가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인재를 이렇게 유치하는 모습이 좀 요새 좀 이제 우리나라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또 들거든요. 근데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바지만 어떤 고대역폭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그 선도하는 두 개 기업이 그렇죠. 또 이제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또 이끄는 기업에 이끄는 인재들 굉장히 또 탐날만 아니, 합니다. 세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태극기를 이렇게 박제해서 네.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모습이 참 색다르기도 한데 뭐 고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네. 또 근데 기념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은 이렇게 인재를 이제 뜨겁게 유치할 때 우리도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유출되는 거, 해외로 유출되는 거 좀 방지할 만한 또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어떻게 볼 수 보면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런 감정을 담아서 일론 머스크에게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 일론 머스크 형님 이거 일단은 노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격적으로 더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한국 인재들을 다시 내놓든지 그렇게 하시고 데려가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 또 우리나라 인재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삼성도 그래서 막 인재 채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경쟁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경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경쟁력이 있다는 또 반증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SNS에 16개의 태극기가 물결을 이룹니다. 머스크는 여기에 더해 테슬라 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칩 설계, 제조 또는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채용 공고를 공유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특정 국가, 그것도 한국 인력을 콕 집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스크가 이런 글을 남긴 배경에는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설계, 공정 인력을 확보해 테슬라의 AI 칩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풀이됩니다. 이 같은 한국 인력 모시기는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 빅테크들은 한국인 엔지니어 확보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에 힘입어 한국인 엔지니어는 실전형 고급 인력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난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등 주요 대학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냈고 마이크론은 지난해 12월 서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을 찾아 현장 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인재들의 몸값은 갈수록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인력 수요는 2031년 30만 4천 명까지 치솟지만 신규 유입은 연간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2031년에는 국내에서만 5만 4천 명의 인력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유회준 카이스트 AI 반도체 대학원장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과감한 처우와 탄탄한 연구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헤드라인 3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뉴스까지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요. 또 이 방송이 사실 저희가 전달해주고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런 이제 소통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찬찬히 다 잘 준비를 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 동포 리포트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 하나 내드릴 테니까 어떤 소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나 알겠어. 지금 댓글 남기는 키보드 소리. 아닙니다. 아니에요? 봄이 와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거는 너무 어렵다. 네. 새가 요건 편집해 주세요. 지저귀는 소리. 편집해 주세요. 네. 다음 주면 3월입니다. 네. 저희가 봄의 새소리와 함께 네. 목이 메요. 너무 기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동포 리포트의 양효걸, 염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